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체온을 유지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뭐 이런 게 모두 효소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효소란 한마디로 모든 생명 현상을 가능케 하는 근본 물질인 셈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면요. 2시간 후면 소화가 돼서 몸 안에 흡수가 됩니다. 위 속에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소화 효소가 없으면요. 한 끼 식사를 소화하는데 무려 5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란 녀석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명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효소. 바로 그 효소를 서정원 교수는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서 교수님이 이 효소 연구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단순히 효소가 중요해서뿐만이 아닙니다. 이 효소에는 아주 놀라운 가치와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그저 중요하니까 연구한다. 이건 좀 싱겁죠? 도사님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박사학위를 받은 정호는 1977년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 부임해왔다. 대학 졸업한 지 6년 만에 교수가 된 건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화학과엔 실험기구도 학생도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에 사던 연구는 포기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과제를 찾아야 했다. 외국 사람들이 할래도 하기 힘든 거, 즉 여러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한 사람이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서 아이디어를 짜내야지만 되는 일들, 그러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걸 찾았어요.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술이나 빵,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를 통해 막연히 효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835년. 후 효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지만 원자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한 건 서정원 교수가 미국 유학하던 197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효소를 주목하는 건 그것의 응용성 때문이다. 생명체 안에서만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는 낮은 온도에서도 아주 빠르고 정교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하지만 효소는 생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쓸 수 없다. 만약 효소와 같은 촉매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인류의 앞날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효소는 그림 A에서 보듯 열쇠와 자물쇠처럼 특정한 기질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그 기질을 변화시킨다. 만약 현재의 항암제가 효소와 같다면 암세포만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돌아온 서정원 교수는 연구의 최종 목표를 인공효소에 두고 그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다. 인공효소는 말 그대로 생체 바깥에서도 효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촉매를 말한다. 따라서 인공효소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효소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야 한다. 서 교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에 관한 연구를 집중해서 80년대 초부터 소중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 시작했다. 저널 오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티라고요. 전 세계에서 화학 저널로는 최고로 치는 저널인데, 거기 국내에서 한 일 가지고 발표한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제가 이제 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연구파 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1980년대 그때 우리나라에서 국제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30대의 젊은 도사는 관악산 아래 허름한 실험실에 앉아 그의 이름을 나라 안팎에 알리고 있었다. 흔히 과학자 하면 축자사자 연구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또 그렇게 해야 뭐가 돼도 된다. 그런데 국제학술지에 한참 논문을 내며 남들 보기엔 밤잠도 못 자고 연구할 것 같았던 1987년 그 무렵 그는 논문 쓰기를 포기했는지 바쁘디 바쁜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직을 맡았다. 근데 대학에서 본부보직이라는 거가 교수들을 상대로 시간을 엄청 써야 되는 거거든요. 수시로 교수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애로사항에 뭐가 있는지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시달려요. 그러면 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고 앉아있다가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얼른 뒤로 앉아서 즉시 집중을 해서 제가 쓰던 논문도 쓰고 그때 책도 한 권 썼어요. 뭐든지 잽싸요. 하다못해 교수들이 전부 다 에어컨을 같이 샀다. 다른 선생님들 미루고 안 달죠. 그냥 그날로 그 즉시 달아요. 남다른. 그냥 뭐든지 미루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든지 논문도 외국에서 언제까지 논문을 내라 그러면 12월까지 원고를 주십시오 그러면 벌써 한 7, 8월이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남보다 한 6개월을 먼저 쓰는 거예요. 1992년 서 교수는 특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종합해서 발표하는 학술지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모아 인공효소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제시했고, 이 논문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제4회 한국과학상 연구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그의 연구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그 단계에서 제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로서 우리나라 과학계의 수준을 한 단계 점프를 시키려면, 그 전까지는 야구에 비교하면 타율을 높이는데 급급했다 하고 비교를 한다면, 앞으로는 좀 창타를 휘둘러 가지고 나중에 메이저리그 가서도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극으로 좀 변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효소와 같이 고도로 정교하고 효율적인 촉매를 제작하는 것은 모든 화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죠.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정확하겠지만 그건 너무 전문적이라 어렵고요. 대신 서정원 교수께서 즐겨 쓰시는 비유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먹는다고 할 때요, 만약 두 손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옥수수가 가끔씩 이빨에 와서 부딪힌다면 그 옥수수를 다 먹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죠. 하지만 두 손을 다 쓸 수 있다면 옥수수 하나쯤 먹는데 별로 시간이 안 듭니다. 두 손으로 옥수수를 잡고 입에 대고 앞니빨로 옥수수 알갱이 떼먹으면 되죠. 이걸 효소작용에 대입을 하면요, 화학 반응의 대상인 기제, 즉 옥수수를 활성화 자리에 해당하는 입에 가두고요, 촉매 작용기라고 할 수 있는 이빨을 동원해서 가두어 놓은 기제, 즉 옥수수 알갱이를 떼먹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그럼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서 교수님이 그린 인공효소 그림인데요. 자, 이게 바로 이 효소의 몸통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기질이 결합하는 활성화 자리, 바로 입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그 활성화 자리마다 기질을 자르는 갖가지 연장을 달았습니다. 망치, 가위, 끌, 물론 이해하기 쉽게 그린 개념도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림은 간단하지만 인공효소를 만드는 일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면요, 여기 주먹이 있습니다. 이 주먹의 길이는 지구의 1억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효소의 길이가 주먹의 또 1억분의 1입니다. 그러니 효소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할 수 있죠. 그 작은 인공효소 만드는 것도 힘들 텐데 거기다 갖가지 연장까지 붙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도 서 교수님은 이런 난제 중에 난제를 평생의 연구로 삼은 것이죠. 어린 시절 서 교수에겐 의대에 다니던 형과의 추억이 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큰형이 본과 1학년이에요. 그 해부학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골 바가지를 니스칠 이쁘게 한 거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해골에 구멍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름을 다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심하게 짝이 없다. 저거는 머리 좋은 사람은 저거 할 게 못 된다. 그러고서는 학을 떼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정내미를 떼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단순 암기하는 데는 가기가 싫고 뭔가 새로운 거를 생각해내는 데 가고 싶었는데, 화학이라는 게 새로운 걸 갖다 잔뜩 생각해내야 되는 분야예요. 새로운 것을 잔뜩 생각해야 하는 학문, 그게 마음에 들어 화학과에 진학했고 결국 인공효소도 그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었다. 서 교수는 1995년 메이저리그의 홈런 타자가 되기로 작심했다. 홈런 중에서도 만루 홈런을 치고 싶었다. 교수님 부르셨어요? 여자한테. 민철아, 우리 인공효소 한번 만들어보자. 인공효소요?
제가요? 아, 왜 이렇게 놀래지? 자신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요. 잘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걸 만든 사람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아무도 못 만들었지. 그러니까 더 흥미가 있는 거야. 모두가 무모하다 했지만 서 교수는 인공 효소 중에서도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만들고 싶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효소가 없으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먹다 남긴 고기를 멸균을 해서 가만 놔두면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분해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먹으면 반나절이면 전부 다 분해돼서 없어지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인데 그런 기능을 가진 분자를 인공으로 합성한다는 것이 성공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진 촉매를 합성을 하려고 여러 사람이 노력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도사 중에서 진짜 도사는 앞날을 훤하게 본다. 서도사님 역시 앞날을 예측했다.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거의 돼가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다. 힘들지? 교수님 오셨어요?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키는구나. 힘내. 교수님, 너무 죄송한데요. 이거 그만두면 안 될까요? 여기서 그만두면 아깝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봐. 사실 이것 때문에 논문도 많이 못 쓰고요. 불안합니다, 교수님. 도사님 체면이 말씀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상당히 압력을 받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좋은 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연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상당히 압력을 받고요. 근데 저는 저대로 오랫동안 결과가 안 나오면은 곤란하죠. 근데 다행히